피카소의 누드 녹색잎과 상반신이 2010년 5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640만 달러에 낙찰,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 1억 2천만 달러에 낙찰, 1000원권 지폐 도안에 들어가 있는 겸재 정선의 서화첩은 34억 원에 판매. 시기도 작가도 화풍도 모두 다른 이런 그림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림값의 비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가 말하고 있는 그림값의 결정 요소는 다음과 같다. 그림값은 제작비, 유통비, 스타화가 프리미엄, 그리고 기타 등의 합이다. 물론 이 책에서는 지역 미술시장보단 스타 작가들의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탑엔드 작품 가격의 결정 요인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유명한 작품들의 거래 이야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깃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다. 각 가격 결정 요소마다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제작비는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탑엔드 미술 작품에 차지하는 비중을 논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물감, 캔버스, 붓 등의 가격은 수천억 하는 작품 가격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명한 작품이라도 제작 당시 작가의 유명세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그들의 인건비 또한 판매가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지역 미술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진 작가의 그림 중 50호 정도의 크기의 유화작품이 대체로 1000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1000만원 중 작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재료비를 제외하고 500만원이 채 안된다. 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정도 되는 돈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한 점을 그리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고도 볼 수 없다. 캔버스 유화 작품은 대체로 제작비가 그림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했지만 재료비를 꼭 고려해야만 하는 작품의 사례도 있다.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인데 실제 해골의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300년 된 해골의 백금 주물 8601개의 다이아몬드, 배 모양의 핑크 다이아몬드가 필요했다고 한다. 원재료만 자그마치 300억에 달한다고 하니 작품의 가격 결정 요인을 고려할 때 재료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로 이 작품의 판매가는 900억이라고 하니 재료비는 불과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사치에 대한 인간의 덧없는 욕망을 표현했다는 대가치고는 600억이라는 프리미엄은 다소 비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같은 예외도 있지만 재료비는 천문학적인 작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통비. 가격 결정 요인으로 유통비를 논할 때는 아트딜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트딜러란 쉽게 말해서 유통업자이다. 우리가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라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근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구매하는 것처럼 특정 작가의 작품을 그 작가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아트딜러를 통해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트딜러에게 돌아가는 몫은 법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5대5의 비율이 유지된다. 가령 판매가가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아트딜러의 몫이 된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받는 수수료는 상한료율 0.4%이고 편의점의 유통마진은 약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낮은 중개 수수료나 편의점 마진에 비하면 딜러의 몫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술시장에서 아트딜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작품 판매에 있어서 딜러는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속된 말로 팔리면 작품, 안 팔리면 쓰레기라는 말이 있듯이 미술시장에서 딜러는 그림을 작품으로 만드는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트딜러도 작가만큼이나 브랜드화되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미술사업가라고 평가받는 아트딜러 레리 가고시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경제학에서 상품 가격은 일명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지만 미술품은 어느 정도 보이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레리 가고시안이 그런 보이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초창기에는 15달러짜리 포스터를 파는 영세 미술 상인이었으나 현재는 전 세계에 11개의 지점을 두고 77명의 유명 작가를 거느리며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아트 딜러이다. 세계 미술시장 규모를 약 3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소더비 같은 유명 경매 회사조차 현대 미술 매출이 8억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0억 달러의 매출을 레리 가고시안 한 사람이 올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레리 가고시안 같은 신뢰받는 아트딜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유명한 작가들을 자신의 수하에 거느리며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 딜러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킬러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명 작가는 돈을 더 주더라도 경쟁 업체에서 빼내와야 한다. 또한 신인 작가와도 꾸준히 교류하며 새로운 아이템 발굴도 할 줄 아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VIP 고객과의 오랜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신용을 쌓아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프다. 수요와 공급이 부정확한 미술 시장에서 가격은 딜러들의 마케팅과 판매 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트 딜러의 판단과 신용이 작품의 작가나 원가보다 미술 시장에서 더 빛을 발한다. 누구에게서 사는가가 누구의 작품을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미술업계에는 유명 딜러에게 사면 가격이 보장될 수 있다는 오랜 신뢰가 있으며 그것이 미술 시장을 지탱하는 보이는 손인 것 같다.